안녕하세요. 정치수다방입니다. 오늘은 서결이 구형받는 날인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박정희가 만든 방첩사령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야기도 나와요. 마지막으로 박정훈 대령 아시죠? 드디어 별을 달았어요. 축하해주세요. 그럼 영상 보시면서 맥주 한잔 하실게요. 건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란범들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다 모셨습니다.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자, 이건 먼저 좋습니다. 검사 출신 금요일은 얼음공주 타임 박은정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음공주 박은정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구형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네. 아, 저는 뭐 아직까지 뭐 기쁘지는 않아요. 약간은 좀 걱정도 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제 성에 안 차는 구형이 나올까봐. 내란 특검에 한번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사 출신입니다. 매불쇼 오랜만에 찾아주셨군요. 김승원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군인 출신입니다. 진짜 분야별이다. 예, 부승찬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책 많이 팔았나 봐요. 안 들고 나오셨네. 안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어떻게 체육 앵커님이 추천사를 써줬는데. 와, 그 희한하네. 희한해. 나도 기분 나쁘네. 다음 주부터 이제 윤석열 그게 시작되잖아요. 일반 이적과 관련된 공판. 네. 예, 시작되는데 아니 지금 이 책을 봐야 이. 아니 그 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렇죠. 예. 아하.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 그거 한 번 더 예? 제목을.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 예. 우리를 너무 외판원으로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의미가 의전서열 3위시잖아요. 제가요? 아니 추천사가 이제 추천사. 예, 국회의장. 국회의장. 그다음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넘버 3.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예. 유튜브 위원장. 고맙습니다. 할 거 많습니다 오늘. 네, 할 거 많아요. 예. 자, 그리고 경찰 출신입니다. 이재은 대변인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형 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아유, 좀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에 앞서서 우리 검사님, 우리 판사님 나오셨으니까 검찰 개혁 이야기 짧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은 이미 통과된 상태예요. 네.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 딱 요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네. 예. 자,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수사하는 기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요 이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기간. 요까지는 돼 있는데 네. 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요 구성을 하는데 이제 또 법이 필요해요.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구성을 하는 법안을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요걸 이제 발표하고 국회에 넘기겠죠. 네. 그런데 요게 아직 그 발표도 안 되고 넘기지도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좀 우려했던 내용 그대로가 담길 것이라는 예측성 보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소청에는 원래 이제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보완 수사권을 주고 그리고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을 둔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총리실에서는 요게 이제 오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뭐 공식 입장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김용민 의원님도 나오셔가지고 어제 그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의 모임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소청의 검사는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어떠한 수사권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 맞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수청을 또 다른 검찰청으로 만드는 그렇지. 이원적인 조직, 네. 그 수사 사법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있는 지금의 검찰청하고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세 번째, 검찰개혁 법안은 올 설 전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 지성 국면으로 들어가면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심사할 여력이나 동력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국회로 보내주셔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세 가지를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오늘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단에서 입법을 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나서 맞아요. 제가 조선일보는 검찰개혁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오늘 페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도 더 이상 더러운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스러운 상황은 뭐냐 하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추진단에서 다음 주에 입법 예고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공소청법, 중수청법에는 보안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보안사건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 넘기시려면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수사권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까지 붙여가지고 넘기셔야 돼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다음 주 입법 예고를 하셔도 국회는 그것만 가지고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지금 넘기시는 그 법만 통과시키면 현재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수사권, 보안 수사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을 그대로 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그런데 오늘 총리실에서 그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형사소송법 196조 그 수사권 관련 규정은 언제 개정할 것이냐 물었더니 한 2, 3개월 걸린다. 그러면 지선 국면이에요. 2월부터는 모든 것이 지선으로 올인되는 상황인데 네. 2, 3개월 후에 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와도 그것은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이거는 검찰개혁 법안이 이 상반기 내에 연내에 그러니까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10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검찰청 폐지 유예 기간도 또 연장이 돼야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다. 네. 그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같이 붙여서 네. 신속하게 국회로 보내주십사 네.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벌써 5년째 계속 이 보안 수사권 갖고 맞아. 사실은 검사 출신 의원들은 이거는 좀 인정을 해달라 맨날 그런 거였거든요. 5년째 싸우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주문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해서 사실 검사들이 중대수사청으로 와서 수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소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와 비슷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보안 수사권까지 남겨두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안 옵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도 지금 10%밖에 안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수청은 정말 껍데기만 남은 것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공소청이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그러니까 지금과 거의 비슷한 그런 그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방은정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 입법안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중수처법과 공수처법을 낸 게 있거든요. 지금 법사위 법안 일소위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거 중심으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된다. 네. 네. 제가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 법안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성원들은 검사 출신들이나 검사들 현직 검사들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검찰 수사관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경찰은 거기에 몇 명 없어요.
아니 그 구성을 그러니까 왜 이 그렇게 수사 했어? 구조를 개혁하는 이 중요한 검찰개혁 그 TF에 에이. 검사 중심으로 검찰 중심으로 그것이 구성이 되면서 검찰이 그 주도하는 법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이.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검찰 개혁하면서 검찰하고 상의해가지고 검찰 개혁 얼마나 안 할 것인지를 상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하고 상의하면서 얼마나 덜 도둑질할 것인지를 상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검찰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네. 검찰의 입김이 들어가는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아. 법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자, 좀 그리고 드리고 또 하나 싶어요. 여쭤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 정부 법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검사랑 검사 출신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요. 좀 참 슬픈 일인데 법무부가 여기에 의견 개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죠, 이제 법무부에서 파견은 되어 있는 거죠. 그 검사와 법무부에서 검사, 파견이 검찰수사관들이. 되어 있는 예. 형식이에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님께서 아. 보내신 거예요, 파견을. 아.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저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대해서. 예. 법무부가 최근에 검찰 보안 수사권 우수 사례집을 또 냈거든요. 이거는 왜 낸 거예요? 이 시기에 아, 왜 그래요? 갑자기? 제가 정성호 장관님한테 네.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도 드렸는데 보안 수사 우수 사례를 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안 수사 검찰권 폐해 사례.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그 보안수사 우수사를 낸 날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 박지원 원장님 등등 네. 모두 무죄 모조리 무죄가 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된 그 거잖아요.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얼마나 피해자들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 피해 사례를 내시는 게 맞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이걸? 아이 그 의원님, 그 친한 사람 없어요? 이거 왜 갑자기 이 우수 사례집을 냈어? 혼내야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정말 개혁이라는 게 이만큼 어렵구나. 어렵죠. 네, 그건 맞죠. 예, 그 개혁이 어려운데 그건 맞죠.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은 피해를 정말 많이 봐요. 그 당시에 어떻게 개혁을 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근데 여기서 밀리면 결국은 이게 보면요. 지금 조선일보 같이 나온 것대로 가면 오히려 지금 대검찰청보다 더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되거든요. 오히려 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중수청이랑 공소청에서 다 지휘 감독하고 보안 수사권 발동하고 압색 영장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검찰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막강한 촘촘한 이런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개혁의 결과물이 그렇게 돼버리면 예. 그거에 대해서 비판 동력도 사라집니다. 이제 앞으로. 완전 사라져. 사라져버리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인데 저는 왜 민주정부에서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잖아요. 국민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거는 미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갔을 때 이 뭐 중수청이 너무 힘이 비대해진다.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진다. 권력이 비대해진다. 권력이 집중화가 일어난다. 네.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순간요. 네.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지금 주무처 장관들이 떨쳐내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이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돼요. 네. 자, 잠깐만요. 지금 네. 손을 드셨기 때문에 발언권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특위에 있었거든요. 제가 특위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네, 법안도 네. 만들고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보안 수사권은 다 삭제해가지고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안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도 들어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실무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전부 다 이걸 좌지우지를 하면서 완전 반대쪽으로 갔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그래요? 것을 좀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간 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중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도 뭐 보안 수사권을 남긴다는 썰이 있다라는 식으로 아주 모호하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한번 내보내놓고 국민들이 봤을 때 별 반발이 없으면 그대로 갈 거고 만약에 반발을 크게 하면 조금 이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어제도 굉장히 그 기자회견 너무 기자회견 잘하셨는데 했죠. 네, 오늘부터
그 국회의원님들이 하실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반발하는 모습을 크게 보여야지 네. 여기서 그대로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거든. 그렇죠. 월요일까지인데 큰일 났네. 정성 호랑이 장관님, 우리 그 동안에 잘 지내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소통 중이라서. 양방향 소통. 방송입니다. 정성 호랑이 장관님. 아이고 왜 다시 또 원점으로 가시려 그래? 맞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은 그 굉장히 디테일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또 보안 수사권 없이도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한 200페이지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아니면 공소 제기를 태만히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징계하는 규정도 좀 넣어야 되고 좀 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보안 수사권 줄 생각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게 아마 저는 뭐 아직은 그래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 그러면 중요한 뭐 것은 법사위에서 저희가 통과를 시키죠. 보안 수사가 없는 걸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그 속도이거든요. 신속하게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함께 저희가 통과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공소청법만 통과시키면 지금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공소청의 검사는 검찰청에서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 그대로 유지가 그렇죠. 되는 것이고 네. 2, 3개월 후에 이것을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 그 지성 국면에서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지연시키는 뭔가 세력들이 있다. 있겠죠. 지연시켜서 나중에 무산시키고 검찰은 지금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진압을 해야 되는 세력입니다. 언제든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사들은. 그렇겠죠. 네. 나중에 보안 수사권을 근거로 직접 수사권까지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언제든, 예, 아니 그래서- 부패 사건 등자 하나로 다 넓혔잖아. 맞아. 등자 맞아, 하나로. 그래서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소청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형사소송법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규정과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불쇼에 작년에 제가 나와가지고 네. 친윤 정치 검사들 중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더니 맞습니다. 그때 친윤 정치 검찰 해체 없이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국회에서 법안으로 개혁하는 거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에 법이 다 지금 굉장히 충실한 법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저는 그럼 국회에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 추진단을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몇 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신속하게 작년에 연내에 법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의 수사권 관련 규정은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검토청입니까? 곰국 끓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법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에는 이미 조국혁신당, 민주당 그 검찰개혁 특위에서 마련된 법안들이 굉장히 충실한 법안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법안들과 같이 신속하게 심사해서 설 전에 이것을 통과시켜야지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올 10월에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다. 네.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에 있는 킥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인데요. 킥스 시스템은 검찰청에는 있지만 중수청에는 없어요. 그러면 중수청에는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새로 까는데 한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수청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킥스를 빨리 구축하고 그러려면은 그래야 10월 달에 이것을 출범시킬 수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선 끝나고 이 법이 통과시키면 아마 10월에 검찰청 폐지될 수는 없습니다. 유예 기간은 연장해야 될 겁니다. 그럼 검찰청법 폐지 그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정부조직법의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중수청이 출범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2월 설 전에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 네. 형사소송법의 수사권 관련한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까지 같이 추진단에서 국회로 빨리 보내주십사.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대한민국이 내란까지 이어진 핵심이 바로 이 검찰 문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나쁜 놈들 죄 다 덮어주고 정적 죄 만들어 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렇죠. 그게 결국 내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은 본질 중에 본질이고 이게 민생이야.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야 민생 챙겨라. 내란해 갖고 민생 다 무너졌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생각보다 길게 나눴는데요. 네. 내란범들 결심 공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형을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마음이 편한지 계속 뭐 지금 졸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대. 그러니까 졸기도 한다. 열받네 진짜. 야. 이제 뭐 좋은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심 공판 구형을 받을 내란범들의 면면을 소개해 주십시오.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윤석열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가 라인업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는 약간- 인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네. 예,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내란범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내란의 법정형.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구형을 오늘 기다리고 맞이하는 날이니까 네. 내란 범죄자들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단순 가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중요 임무 종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내란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들 지금 보고 계시는지 주목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재판을 따로따로 하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병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끝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뭐 휴전기 없이 또 매일 잡아가면서 굉장히 좀 빨리 달려왔던 것 같고 네. 또 의외로 윤석열이라든가 김용현 측에서 반대 신문권 행사하지 않고 다 증거 능력에 동의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구형하는 날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이 마땅한데 사형으로 가야죠. 예, 지금 뭐 느낌으로는 사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어서 그 느낌 버리고 오셨어요. 왜 갖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임하겠다. 네, 이거는 역사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형 네, 자체만으로도 네, 네. 그러니까 선고가 꼭 중요한 게 아니고 구형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왜 그 느낌을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 명에게 물어봤더니 다 무기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거는 바람 잡는 누가 있나 보네. 사형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일부러 혼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형으로 해야 된다. 이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장 그렇죠. 무거운 걸 해야죠. 예, 감경의 사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것도 정말 국민들을 아이고 위대합니다. 참 지기현 정말 애썼다라는 그 말이 그냥 나올 정도로 워낙 그 전까지는 정말 걱정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네. 지기현 애썼다고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기까지 온 게. 예. 국민들이 애쓴 것 같은데. 의원님 오늘 제가 약간 이어서 네. 얘기를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네. 아니 우리가 형벌의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형벌의 목적이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최욱 씨가 곽수산 씨를 때렸어요. 그랬는데 처벌이 없으면 계속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년형을 선고를 했다. 이러면 다시는 안 때리겠죠. 그렇죠. 범죄자가 재범을 방지하는 게 그렇지. 특별 예방입니다. 재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특별 예방이고요. 네. 일반 예방은 뭐냐면 그걸 보는 우리 일반인들도 사람 때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일반 예방입니다. 그게 일반 예방이야.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두환이 한번 내란과 반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일반 예방 효과가 없었어요. 정확합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정확합니다. 말았어야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사형을 구형을 했었고 무기징역형이 나왔었고 그런데 사면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 형벌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구형은 그대로 가고 무기징역형이 아닌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되든지 사면이나 가석방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때 했던 거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와. 예방 효과가 있도록. 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이제 특별 예방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정확하다. 이 사람은 윤석열 같은 사람은 재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뭐 특검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자기 체포한 것 자체가 불법 체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데 다시 계엄할 수 없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엄은 내란의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계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내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고 여전히 추종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윤호개인 추종 세력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유죄를 판결을 한 뭐 그 재판관들을 어떻게 해코지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같은 것을 또 선동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해킹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특별 예방 효과와 일반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야 되고 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예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실제로 법원에 윤호개인들이 다 몰려갔어요. 아, 맞습니다. 갔어요? 네, 실제로 사진 있죠. 다 몰려갔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얘기가 한 마디도 맞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경찰 출신이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아까 오늘 그 내란 범죄자들 중에 목현태 약간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목현태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국회 경비대장. 예, 국회 경비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25시 50분에 이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랑 오신택 경찰입니다. 오신택이 네. 이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가 법정에서 드디어 공개가 됐거든요. 그 녹취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 5개 기동대로 강문을 지금 다 지금 그 지키고 있잖아요, 그제? 예, 문별로 지금 이제 지키대 지금 다 배치해놨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예.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에서 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고 170하고 저희한테 를 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와, 씨.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회장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알아봐달라고 우리는 지금 이거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으로 들어오는 거를 저는 차단을 해야 되는데 는 지금 사무처에서는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빨리 알아봐달라고 지금 전달을 해놨습니다. 니 지금 어디에 의원들이 예. 어디에 받았다고? 에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 예. 그러면 예. 국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밖에서부터 지금 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CCTV 보면은 지금 거의 지금 명두포 170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를. 국회에 들어오는 걸 다 막고 있다고? 예. 와, 경찰도 놀랍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거짓된 논리를 개발했던 게 국회 보호 차원이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아니라는 게 여기서 그냥 명확하게 대화를 통해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렇죠. 와, 당시에 저런 통화를 주고 받았던 거니까 받은 실제로. 거야. 국회의원도 다 차단하라는 거야. 국회의원 차단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뤘는데 네. 그 녹취를 우리한테까지 들려준 적은 없어요. 그냥 기사 내용으로만 봤죠. 그렇습니다. 녹취록으로 우리가 다뤘죠. 네. 그런데 드디어 그 녹취가 등장을 했습니다. 육성이 등장했습니다. 계엄의 밤 때 윤석열이가 곽종근이에게 야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합니다. 네. 그러자 곽종근이가 이상현 특전사 여단장에게 지시합니다. 네. 이상현 여단장이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기 1대대장에게 지시를 하는데 네. 그 지시하는 통화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예, 당근. 이대장입니다. 자, 예, 여단장. 그 국회
그 저기 의사단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거 잠그고 예,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예, 그 문짝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단장님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일로 와. 와. 완강하네 그냥. 할 수 있겠냐도 아니고 부셔서 끄집어내. 이상현이 저놈 국회 나와서 울었던 놈이죠. 맞아요. 그리고 저랑 이제 면담도 이제 다른 라인을 통해서 요청이 왔었고요. 자기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부하들에게 수첩에 나와 있는 것들, 메모한 것들, 상황실 일지 이런 것들을 다 보존해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록하는데 연필이 아닌 일부러 이제 왜곡되고 이제 또 고칠까봐 이제 볼펜으로 다 적었다. 이렇게 증언했던 일 공수 여단장이죠. 와. 이상현. 근데 조금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는데. 네. 와. 그래서 끔찍하네.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제일 먼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서 보직해임도 가장 빨리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에서는 정리를 빨리 했던 편입니다. 네. 근데 김영기가 이제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 이제 녹취만 보면은 김영기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얘들아 가자까지 예.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거짓 보고였다라는 건가요? 네. 그냥 거짓 액션. 예. 그래서 아니 거짓 액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명령이 내려 떨어지니까 따르려고 하는데 차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고 중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 지휘관은 없었는데 물론 뭐 수방사의 그 조상현 대령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그렇습니다. 후속 부대들이 올 때였거든요. 거긴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현장 지휘관에서 딱 현장에서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위법성을 판단한 사람은 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수방사에서 헬기 47분 지연시킨 경우는 네, 김문상. 예, 김문상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왜냐하면 임무의 목적,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위치 이거를 통보를 안 해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조건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버텼던 건데 조종래 정작 그 부장. 육군본부 정작부장이 박한수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전화를 해서 수방사 이제 작전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계엄사령관 지시니까 서울 상공 열어. 그래서 이제 47분이나 지연시켰던. 정말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관이 전화하고 작전일 때 이 명령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휘관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런 와중에도 아마 이 장군들은 서울의 봄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따르고 나서 이제 이 처리 과정에서 명령 수명 과정에서 이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냥 딱 듣고 나서 바로 스탑을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윤석열이의 반박 논리가 이 증거에 의해서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본인이 뭐 끌어내라고 한 적 없고 무슨 뭐 국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증거에 의해서 다 박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구형은 사형이 아닐 가능성은 어떤 부분이 있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사형이 아닌 가능성. 그러니까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요거는 그래도 요러한 이유로 뭐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의견은 사형이고요. 네. 주위에 이제 그 취재를 해 보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한 몇몇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역시 뭐 똑같은 이제 뭐 그 보수 언론의 논리인데 실질적인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실탄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다 우리 군법무관으로 군생활하면서 훈련 받을 때 그 수류탄 하나만 터져도 그 난리가 나는데 지금 전쟁이 날 뻔하고 많은 국민이
다칠 뻔했다. 이건 네. 사형이어야 한다.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기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도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네, 전달한다는 것이 네. 예.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국민의힘의 조강한이라. 조강한. 이 사람이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동원해서 탄핵 반대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피 한 방울. 총알 한 발 안 쐈는데 이게 무슨 2시간 그리고 2시간밖에 안 했는데 네. 이게 무슨 탄핵감이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명을 받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주장들이 꼭 그거 같아요. 그거랑 그러면 비슷하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어찌됐든 뭐 국민들이 다 나섰기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힘만으로 이게 해제 의결된 건 아니잖아요. 네, 국민이 막았죠. 예, 국민들이 이제 다 국회의원들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성공했으면 어떡했을 거냐 이거. 그렇지. 성공했으면. 네.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이 내란이라는 거는 결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시도를 한 거잖아요. 시행이 됐죠. 시도. 아니 실행을 실행이 됐죠. 시행한 거잖아요. 아니 실행이 어찌 됐죠. 됐든 과감하게. 이런 네. 상황을 만일 무기징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다 하지. 지명직 최고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피 한 방울 그다음에 총알 한 발 안 쏘은 걸 2시간 밖에 안 한 거를 어떻게 사형을 시키느냐, 어떻게 탄핵을 시키냐, 그 논리인 것 같아요. 그 논리를 부풀려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래서. 네, 그래서 한 가지만 그래서 네.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사면으로 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란으로 형의 선고를 받으면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네. 온전히 살아라. 왜냐하면 예전에도 전두환도 사면을 사면됐죠. 받은 거잖아요. 2년밖에 네. 안 살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석방도 안 되게 해야 돼. 윤석열이 저도 그래서 사면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예. 전두환을 꿈꾼 건 맞아요. 전두환이 저렇게 활기치고 그 내란 이후에도 얼마 살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연희동에서 그냥 룰루랄라 살았잖아요. 그리고 전두환을 꿈꿨던 거예요. 윤석열이 그걸 보면서. 그런데 내란죄는 형법상 유혈 사태를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란죄 포인트입니다. 구성 요건에는 네.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되는 거고 네. 폭동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두환 당시에 폭동의 개념을 광의의 폭행 협박으로 해석을 했고 광의라는 것은 당시에 그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 자체가 협박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광의의 폭동이다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란은 군경이 실탄을 들고 국회에 침투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란죄 성립을 하고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그렇죠. 왜 사형을 왜 구형해야 되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어제 내란 특검에서 어제 3시에 모여가지고 특검하고 특검보하고 예, 회의를 했다는 부장검사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사형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네. 아마 그랬던 이유는 저는 처음에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한덕수 구형을 할 때 15년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런데 한덕수의 제명이 뭐냐 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예요. 그러니까 방조는 필요적 감경이기 때문에 2분의 1 감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방조가 있는데 2분의 1 감경했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는 그럼 30년 생각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검이 처음에 한덕수 구형할 때.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특검도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공판검사들 구형할 때 보면 현장에서 막 구형 올리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피고인 태도를 보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마 어제 그 구형에 대해서 부장검사 이상 특검보들이 사형 의견이 많았던 이유는 피고인에게 감경 사유가 조금도 없다는 거기 때문에 최고형을 구형해야 된다. 네. 이것은 역사적으로 남겨야 그렇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도 내란 특검이 이번에 구형을 할 때 저는 사형을 구형을 하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좀 기대는 해봅니다. 네.
자, 내란죄 구성 요건에 무슨 뭐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기 이런 조건 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자 마지막 발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아니 아까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 인지도가 낮은 것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사무분장 규칙에 보면 국회 경비대에서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 청사 관리, 청사 보호입니다. 청사 경비와 그다음에 국회의장 경호입니다. 국회의 청사를 경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온 국회의원들은 쫓아내버리고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러 온 계엄군은 들여보낸 거죠. 네. 그거는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도둑은 들여보내고 집중 쫓아낸 거나 똑같잖아요. 아. 완전 반대적인 역할을 그래서 했다. 많이 놀라는구나. 야, 보호가 아니고 그렇죠. 계속 보호가 놀라는구나. 내가 하는 일은 보호를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쫓아내라고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녹취에는 안 나왔는데 의장 경호와 관련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국회의장도 막으라는 겁니까? 맞아요. 국회의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막으라는 겁니까? 이랬더니 그 경비과장이 서울청 경비과장이 일단 통제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5분 네. 뒤에 오는데요. 통제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정말 아찔했던 게 뭐냐면 이미 그 서울청의 수뇌부라든지 경찰 수뇌부는 전부 계엄군의 지시를 받고 있었고 소통이 다 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국회의장의 위치가 노출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5분 뒤에 옵니다라고 했고 어디로 옵니까 물었으면 당연히 대답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엄군은 국회의장을 잡으려고 막 찾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랬더라고 근데. 지금 상황이 노출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건 뭐냐면 경호조가 아니라 밀착 감시조로서의 역할을 할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찔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비대장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 국회 경비대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의 지휘 또는 국회 사무처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알고 있더라고. 5분에 뭐 어디로 온다 이런 내용이 그게 뭐 근데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알고 있는 거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경비대의 하는 역할이 국회의장의 경호입니다. 그럼 국회의장 팀이 지금 얘네들이 계엄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보를 줬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지휘를, 그러니까 다 보고를 받고 있는 목현태 경비대장이 그걸 갖다가 그 계엄군과 연락이 되는 그 서울청에 있는 고위 관계자에게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네. 근데 목현태가 저 통화 보면은 굉장히 놀라거든요. 네. 요건 감경 사유가 좀 됩니까? 놀라는 거. 근데 감경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오히려 겁니다. 또 가중 그렇죠. 처벌 대상이에요. 가중은 아니지만 어쨌든 범죄 혐의가 유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네, 또 고의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놀래야 되네. 저건 가중 대상입니다. 유죄 사유죠. 유죄 사유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 인생이 저기서 끝나잖아요. 하나에 딱 끝나. 예, 왜냐하면 지금 영상만 보면 목현태는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요. 거기서 막았으면. 한마디면 안 그런데 됩니다. 김영기 같은 선택을 했더라면 영웅이 됐죠. 영웅이 됐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니네 장난해? 난 못해. 그렇지. 이렇게까지 갔으면 영웅이잖아. 근데 그러기에는 무섭잖아. 왜냐하면 이게 계엄이 성공했는데 내가 막았어 봐. 그럼 나는 사형이잖아요. 그럼 맞잖아. 당시의 상황으로 봐야 돼. 당시로.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난 버럭했겠지. 장난치냐 이 새끼들아! 우리가 이러려고. 아니지 계속 물어봤겠지. 아니 다 막으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다 막. 아니 내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니, 이거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딱 끊어야 돼요. 뭐라고요? 저를 뭘로 보시고 자꾸.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기로 하고요. 저희는 사형 구형을 같이 기대하는 것으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군 관련한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승찬 의원님은 가지 못하게 저희가 잡았고요. 네. 그리고 또 임태훈 소장님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12.3 불법 계엄의 핵심적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의 정보사 라인. 예, 그리고 이제 여인영의 방첩사 라인. 예, 방첩사에서 그 국회의원들 다 잡으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네. 방첩사. 그래서 이 방첩사가 그 동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부대예요. 그래서 이름을 계속 가리를 해왔었어. 이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보안사령부,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오늘날의 방첩사예요. 이 변천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보안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두환이 있던 보안사 그리고 나서 국군 기무사로 바뀌고요. 이어서 안보지원사령부 그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방첩사로 바뀌었다가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방첩사는 사실 방첩이 뭡니까? 방첩. 간첩을 방지한다, 방어한다. 이거 방첩 아닙니까? 간첩 잡고 반란을 막는 목적인데 얘네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왔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폐지하고 원래 갖고 있던 기능을 좀 분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옮기고요.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한다. 그리고 신원 조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시단을 또 신설을 한다. 네. 감사단이군요. 네. 예, 그리고 저기 동향조사 그리고 뭐 세평수집 이런 기능들 이런 게 문제거든. 동향조사. 요런 거는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 같은데 좀 전에 매불쇼 스튜디오 안에 좀 반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아니 최진문 교수님 카메라 앞에 그렇게 그 내란입니다 내란. 아니 되게 아니 왜냐면 저 앞으로 지나왔거든. 원래 저러고 먼저 옆으로 와야 되는데 뒤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진짜 생방송인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니 매불쇼가 지금 깜빡 잊어버리고 카메라 앞으로 왔네. 이 반란이고 내란입니다. 예. 진압해 주세요. 방첩사 폐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역사도 잠깐 나왔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보안사령부로 이제 특무부대에서 보안사로 갑니다. 여기서 육해공이 분리돼 있던 걸 하나로 합치거든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합쳐갖고 이제 전두환 이제 보안사령관이 나올 당시에는 11.6이 있었잖아요. 11.6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냥 온갖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는 데가 보안사예요. 왜 그러냐면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두려운 거야. 군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추출될까 봐. 내가 그래서 해봤다. 이제 보안사령관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로 임명하고 이 사람들을 독대하면서 권력을 향유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안사가 이제 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오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11.6 사건을 가지고 쿠데타를 12.12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도청 서울의 봄도 보면 들어오는데 다 도청으로 걸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모든 정보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야. 이제 정부군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전에 알지. 다 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유지되다가 노태우 정부 때 뭐냐면 청명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명계. 이게 저 보안사의 이병이 휴가 나와서 그 사찰 문건을 공개합니다. 여기에 1,300명의 그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엄을 했을 때 그 집 약도 그다음에 체포조 이게 명시된 문건을 공개해 버려요. 이게 청명계획이에요. 그 이등병 어떻게 됐어요? 이등병 어떻게 된지 윤석양 이병. 윤석양 이병.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당시에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나중에 잡혀갔죠. 그래서 굉장히 뭐 옷꽃 치르고 저는 알고 있어서 가끔 이제 뵙고 하는데 그분이 이 공개한 파일 중에 여러 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비 검소. 그러니까는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약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도망가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놓고 조기에 검거해서 체포하는 것을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정보화가 IT가 아니니까 그것을 사람이 감시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작성한 파일 그 디스켓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기무사는 어떻게 하냐면 병사들이 네. 정보 접근권을 안 줍니다. 기무사는. 네, 기무사 안에서 병사들이 되게 똘똘한 서울대 출신들을 많이 데려가요. 그래서 이를 이제 부려먹는데 병사가 이걸 갖고 휴가 때 나오는 바람에 병사들에겐 정보가 이제 차단됐죠. 그때가 노태우 정권 때요? 예, 이 노태우 네, 정권 네, 때 이제 맞습니다.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 계획이 작성된 거고, 그래서 이제 군이 민간인에 대한 사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사찰 대상에 넣고 어느 지역의 체포적까지 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건데 시행은 안 됐죠. 그러면서 보안사가 개혁한다고 기무사로 바뀐 겁니다. 기무사로 바뀌었는데 이제 또 박근혜 때 세월호 또 기무사가 세월호 이제 그 유족들 동양 맞아요. 민간인 사찰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계엄 문건. 계엄 문건을 또 2017년에 작성해서 18년에 또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거죠. 거기서 이제 30% 정도 인원을 원복시키고 근데 기능은 여전히 남겨뒀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들어오면서 야, 이 중요한 부대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 방첩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와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오히려 확대 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첩사령부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첩사의 역사가 됐는데 이번에 민간군 합동 자문 회의에서 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을 내렸던 거죠. 잘한 거네요. 근데 꼭 잘했다고 볼 수 없나? 아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죠 한번 일단. 예. 이게 좀 이게 검찰 개혁과 제가 봤을 때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우리가 저기 아까 잠깐 슬라이드 띄워놓은 거를 보시면 기능 분산한 거요 아니면? 네, 기능 분산. 기능 분산. 기능 분산 거를 올려주세요.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잖아요. 네네네.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고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앙감사단을 신설해요. 그러면 두 개의 직할 국직부대가 생기는 거예요. 국방부 국직부대. 하나는 중앙감사단 신설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거예요. 국가안보정보원에서는 방첩과 관련된 방첩 기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이버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전문화 시킨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런 건 좋았는데 저는 중앙 보안감사단이 저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고의 권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앙보안감사단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인사검증 기능까지 다 줘요. 네. 그래서 신원조사 기능도 줘. 네. 그러면 뭐냐면 인사검증과 신원조사를 이 명분으로 동향조사와 세평 수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방첩사의 중요한 두 기능을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옥상옥을 만든 거죠. 저 기능은 신원조사 기능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복지실하고요.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한을 주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군복을 벗고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취업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화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방첩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결국은 예전처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변경된 것처럼 군복만 벗고 그때 이제 군복 못 입게 그러니까 사복 못 입게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는 군복을 벗고 사복 입고는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군대 내에서는요. 저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계엄에 동원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인영이가 모든 것들을 인사까지 다 장악하고 군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요. 방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방첩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고 문제가 안 됐어요. 결국 인사검증, 신원조사, 세평, 그다음에 동향파,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방첩사 요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이게 저 군사법원법상 사법경찰권을 경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에 대한 일반 비리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 5개 기능 때문에 방첩사에 저항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5개 기능 인사 검증부터 시작해서 신원조사, 뭐 세평, 동향 파악, 그다음 사법 경찰, 개인 군인들에 대한 개인 비리 이게 계엄이 이 주요 부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 그게 권력이네. 이게 권력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국가안보 뭐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굳이 왜 중앙보안수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사검증 기능을 주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퀘스천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권고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이대로 간다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방첩사의 권력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 거기에 줄서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100% 저는 확신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둘이 말 많은 사람 둘이 다 모였네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부승찬 의원님이 추미애 위원장님하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방부 TF에 박정훈 대령이 조사 분석실을 이제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사 경찰에 내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군사 경찰에게 내란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이 지금 입법 발의가 그러니까 입법 과정인데 어제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게 안 다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걸 빨리 해야 방첩사와 정보사에 대한 군사 경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부연 설명 드린 것이고요. 네, 구요 끝내야 되는데. 자 하나만 말씀드리면 22일 날 너 왜 모셨어? 전화해서 아까 전화해서 모셨잖아. 얘기하려고. 수박 세기는 오늘 하지도 못해 임마. 시간 없어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22일 날 이거 전체 회의가 있어요. 내란 특위. 그래서 홍현익 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하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수방사 법무실장 얘기는 그날 못해. 그날 당일날 개헌 당일날 무슨 행동을 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 센터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가나니만 못해. 다음에 불러주세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하지 않는 이슈입니다. 요 이슈 때문에 모셨는데 요 이슈를 못해. 요거 때문에 모셨는데 요거를 못합니다. 나는 뭐야 아까 갑자기 안 들어왔으면 나 온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여기 아까 채우기가 시작할 때 교수님 한 40분 기다리시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찐 패밀리라고 들어왔더니 그냥 기회가 없어. 이렇게 들어왔으니 다행이지. 근데 한 가지 아까 검찰 개혁 얘기도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방첩사 개혁도 다뤘는데요. 정말 기득권들의 저항. 그건 만만치 곳곳에서 않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 국방부에도 개혁에도 방첩사 개혁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TF, 그래서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TF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미 그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난 로비에 의해서 일정 부분 포섭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냉철하게 봐야 된다. 냉철하게 봐야 돼.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아드님이잖아요. 근데 요거 한번 여쭤볼게. 진짜 이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짜증 안 내기로 했기 때문에 꼭 참고 이렇게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아드님한테 이걸 여쭤볼게요. 뭔데요? 몇몇 분들이 아까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최욱 저거 반명이다. 왜? 왠지는 뭐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최욱도 반명이고 유시민도 반명이고 그럼 다 반명이야. 예를 들어 반명이라 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혼자 딱 남아 있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반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왜 최욱이 반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런 댓글들이 나는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 제가 옆에서 늘 보잖아요. 아드님한테 늘 보면 최욱은 뭐 친명이라고 내긴 안 할게요. 그냥 저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지지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잘할 때 칭찬하는 거고 이재명 당연하지.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니까 그렇지. 잘 되길 바라는 그리고 거죠.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래서 저는 반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때때로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해서 뭐 약간 이런 의사도 전달하고 쓴소리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부승찬 의원도 얘기하잖아. 이거 TF에서 한 거 부승찬 지금 반명으로 떴어.
떴습니다. 부승찬 남 얘기하듯이 듣고 계시는데 부승찬 반명 떴어요. 지금 실제입니다. 아니 의사를 전달해야죠. 네.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을 도리어 최욱 씨나 부승찬 의원을 더 좋아해요. 그런 사람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부승찬은 반명 떴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반명 떴어요 지금 이미. 아 그래 나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난 이게 참. 근데 반명보다 더 악질적인 댓글이 있네. 뭔데? 최욱은 반명이 아니라 무명이라고. 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이거는 제일 더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무명이야. 야 아직도 무명이라 그러면 최욱 씨는 이거 울거든요 거의. 이게 악질적이네. 야 최욱이 무명이면 수산인 뭐야? 수산인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예. 안 태어난 거죠 뭐. 무국적자. 예. 갈 데가 없어요. 야 예. 고맙습니다. 최욱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건 명확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아드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또 그래.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속보 제발. 최상병 사건 외압 저항한 박정훈 대령 준장으로 진급했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필승. 제가 어제 우와, 안기백 대박. 장관님하고 박정훈 대령님하고 대박. 같이 뭐야?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대박. 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어제. 와. 근데 오늘 진급을 하셨습니다. 아 이거 눈물 나네. 진짜 의미 있는 속보다. 눈물 나네. 네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속보가 날 거라고 약간은 약간 예상을 했는데 예, 오늘 눈물 나네. 났습니다. 근데 이거 좀 소름 끼친다. 저는 그러니까 제 후배기도 하잖아요. 네. 해병대 후배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법무장교나 군사장교에서 준장을 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대령에서 대부분 끝나잖아요. 아, 그런데 그래요? 그럼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특수병과는. 이제 해병대 군사경찰 단장이 그 장군 단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최초예요? 보통은 육군 군사경찰 실장이 조사본부장 오면서 원스타를 달고 맞아요. 거기 투스타까지 단 사례들은 있지만 와. 해군, 공군,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이 조사본부장으로 원스타 단 적은 없고 해병대선 최초입니다. 와. 네. 대박이다. 박정훈 대령 아니 준장. 이제 준장입니다. 박정훈 준장이요. 내란 진압의 백신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럼요. 이 화이자야. 내란계 화이자. 모던은 아니고. 뭔 소리가? 내란계 화이자라고. 박정훈은. 진짜 오랜만에 사실은 내 입에서도 어색하네. 모던하러 어떻게? 어색해 내 입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화이자. 정권이 몰락하기 시작한 게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몰락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도 뭐냐면 내가 왜 화이자라고 하냐면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라고. 그렇죠. 이게 백신 아닙니까? 그렇지. 맞죠? 맞아요. 내란계 화이자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온갖 비리들이 다 나왔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그런 그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온갖 비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맞나? 맞아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은 거예요? 지금? 아니 나 백신 그거 맞은 거예요? 생각 안 나. 네, 와 옛날 이름이 막 나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께서 이제 조사본부장 대리인데 이제 대리자를 떼겠죠. 그러면은 내란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칼자루를 쥐기 때문에 군사법을 빨리 개정해 주세요.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본회의에 빨리 상정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박정훈 이야기 나와도 이제 제가 솔직히 좀 눈물이 좀 날 것 같더라고. 항상. 그럼요. 박정훈 얘기만 하면 막 눈물 날 것 같았어. 왜냐면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아, 선배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게 잘 풀려서 결국 원위치다. 그렇지.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슬퍼했거든. 맞아요. 예. 이제는 박정훈 떠올리면 웃음만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정훈 준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활약 대단했습니다. 내가 뭐 했나요? 아니 카메라 들어올 때 존재감. 내란 일으켰죠. 예. 좋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